이재명 당대표와 조국 대표 그리고 변수로 따지면 이준석 대표 정도가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주도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박진영 교수의 이야기 그리고 노인 변호사께 질문을 바로 던지겠습니다. 지금 조국 교수가 200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 탄핵을 주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고 조국 교수가 정북을 뭔가 이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조국 교수는 탄핵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3년은 길다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도 나중에는 조금 말이 조금 점점 바뀌어가지고 이제 총선까지 끝이 났고 그 처음에 17석까지 얘기했다가 지금 12석으로 좀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민주당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거기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교섭단체를 구성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나머지 남아있는 야당 세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사실은 조금 조국 대표가 김건희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뭐 어쩌고 얘기하고 났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게 또 오늘 그 신문에 나온 타이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 조금 좀 조심스럽게 상황을 조금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정말로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플랜을 짜가지고 이거 좀 맞춰서 앞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중심으로 하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봐요. 근데 제가 오늘 딱 일감은 이랬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바로 당선되자마자 중앙지검으로 찾아가서 피켓팅하는 김건희 수사라고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의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냥 일종의 문자로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고 이재명 당대표는 아무 말은 안 했어요. 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분 스타일이 막 먼저 나서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아직은 눈치를 보고 있나? 아니면 조국 당대표는 이제 되자마자 바로 싸움하러 정말로 이게 막 그 불이 막 이거 싸우겠다는 열의가 막 불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고냉크가 봤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 상황을 지켜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시동을 계속 걸고 있다가 직사포 쏘듯이 바로 공격적으로 나온다. 어떻게 보시나요? 드디어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군요. 예, 예. 너무 지금 흥분돼 있는 상황이어서 좀 뭐 흥분이 당황합니다. 아니고 토론 네. 굉장히 재밌고 아주 박진감 네. 넘치고 좋은데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예. 네, 또 싫어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네. 저는 지금 아까 좀 이게 다루면서 좀 계속 드는 생각은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 차기 대권 주자들로 이제 그 국힘에 뭐 나경원, 안철수, 또 오세훈까지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원탑은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이제 선거 기간이니까 양당의 어떤 싸움으로 갔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어떤 그 야당에서의 당대표의 입지를 봤을 때는 이렇게 싸움 위주로 가지만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어떤 이번에 집결됐던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국 혼란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이 또 부울경에 나타났다고 보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모르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 대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의견 또한 아마 염두에 두고 진행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계속 싸움만 일어나는 여야의 어떤 그런 국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제가 그냥 뇌피셜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의 저 표정 안에 야, 이번 총선 이겼다. 야, 생각보다 못했어. 아니면 아예 졌다. 자, 이거 어떤 마음일까요? 본인의 쪽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방송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을 하고 또 뭐 제출을 하면서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요소까지 느끼면서 어떤 사람의 느낌을 보는데요. 좀 전에 봤던 그 사진 속에서는 아쉽다. 오늘 기대한 바가 있었는데 이거는 내 계획과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표정을 읽었습니다. 박 교수, 나는 솔직히요. 이번에 하늘에서 준 정말 천운의 기회를 어떤 식으로든 국가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데 200석만 넘었으면 됐겠다. 참패했다. 대패했다. 국민힘이 아니라 범진보진영이 걸었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은 박진영 교수 약간 상황 잘못 읽고 혼자 그냥 판단하는 겁니까? 유튜브 하시다 보니까 유튜브 안에 gat혀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각제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 안에 gat혀 계시는 분들이에요. 고등학교 사회책 다시 보고 오시라니까요. 도대체 왜 그래요? 본인이 지금 여기 꽂혀 있어요. 이게 방송을 들으면 서로가 소통하고 변화하려고 하잖아요.
하는데 안 들어. 그게 내 진짜 화가 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장관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조국 장관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내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면 결론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남들보다 빨리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 다수당의 당대표고 대권주자로서 지금 지지율 넘버원이란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는 아이디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 꺼내면 해야 돼요. 집행이 실제로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스럽고 정리해서 뒤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이.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승리를 즐길 정도로 현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이제는 민생이다. 국민들 살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 이면에 있는 것은 승리했다, 승리하지 않았다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가 필요할 텐데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선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이겼느냐, 왜 졌느냐. 그럼 우리는 이번 선거를 승리로 볼 것이냐, 패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것이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자축하면서 승리했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부족했다, 더 열심히 싸워야 하는데 못했다,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이, 당연히 승리했죠. 잘했죠. 처음에 공천을 잘못했는데 잘했냐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냐 이 소리 제일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솔직히 말해서 대표하는 내내 흔들어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결국은 원내에 진입 못했던 그분들이 사실은 정말 흔들어댔었고 그분들 쳐내느라고 지금까지 고생했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절치부심하고 공천할 때 그렇게 사람들의 반대를 받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밀고 나가서 끝까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당연히 승리했죠. 저는 이제부터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거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올감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법 리스크예요.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건 없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스토킹이다. 이 얘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부터 그게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좀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고 네. 어제 선거에서 오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좀 지켜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급하다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지금 없고요. 아까 말한 게 박준영 교수님 말이 맞는 게 이재명 대표는 거대 야당의 지금 제일 대표예요.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 피의자니 어쩌니 하면서 안 만나주고 정말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 살아 돌아와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또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불태우게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좀 지켜보고 함부로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전략을 짜고 지금까지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뭐 우리가 눈에 다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했던 거 다 그대로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라고 지켜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장난질 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싸워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보세요. 그분이 기반이 하나도 없어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정말 잘할 겁니다. 제가 총선 특집을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하면서요. 바로 제 옆에 앉아있는 박진영 교수한테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요. 마주보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한테도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이재명 당대표가 뭘 할 건지 질문하지 마라. 좀 지켜보고 두고 보자. 이런 말씀 질타로 잘 듣겠습니다. 오늘 배가 부릅니다. 밥을 많이 하면서 배가 부르고요. 오늘 욕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방송 좋아하시면요. 좋아요 누르고 저희들 방송 계속 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계속 방송을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갑자기 말도 안 나.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말인데 말을 잘 못하고요. 목소리는 좀 안 좋지만 말은 잘하는 참 오늘 힘이 들지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끝까지. 공유도 해주시면서 방송 보시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방송 자녀분 동안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 좀 더 초고속으로 토론 진행할 텐데요. 뭐 또 계속 해야 돼요? 자, 좀 제발 좀 진행자 말 좀 따라주시면 좋겠고, 아이고 자기 색깔 강한 분들 방송은 재밌는데 옆에서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요.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또 앞서가는 질문을 박진희 교수께 좀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7월달 아닙니까? 네. 8월달입니까? 8월달 이제 전당대회면 민주당은 어쨌든 이겼다. 자축 분위기에서 의사하고 좋습니다. 차기 당권 경쟁도 조기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총선이 일단 끝이 났으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어떤 그렇지 생각을 않다라고. 그렇지 않다. 네. 천천히 결국은 여야의 관계의 수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뭐 탄핵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은 전당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전당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힘이 실릴 것이고요. 이게 좀 교착 상태처럼 된다면 이제 전당대회 국면으로 빨리 전환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정치라는 게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으면 한참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상황들 때문에 여야간이 어떻게 격돌이 벌어지는지 좀 더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